지난 회차는 아스널의 패배와 함께 무승부 없는 회차로 독식 1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는 J리그가 들어갔습니다. 시즌 초반이라 아직 많이 지켜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과 변형으로 1등을 찍어내시기를 기원하며 초안 프리뷰로 작성했습니다. 승부식 구매 및 더 많은 실질적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정보방 참여하시면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제1경기는 가시마와 나가타의 만남입니다. 가시마는 오사카에서 데려온 페레이라가 2경기 만에 가시마 데뷔골을 올려 공격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스즈키와 꾸준한 활약이 기대되는 이번 시즌이기에 연승을 노립니다. 반면에 나가타는 카이토 하나로 전문 공격 자원을 채워야 하는 상황에 공수 밸런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피츠제럴드가 매년 중앙을 맡아주는 것도 이제는 나이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번 가시마 원정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시마의 공격을 과연 나가타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용병 기용 자체도 너무 수비적입니다. 피츠제럴드의 나이는 어느덧만 36세이고 중앙 수비를 버텨준다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용병입니다. 공격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대거 있는 와중 투톱을 쓰고 있으나 정작 공격은 카이토가 활약하는 왼쪽이 아니고서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요코하마를 상대로 오타가 득점해주기는 했으나 지난 시즌도 홈 10승 9무 무패에 가시마가 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무승부 가능성을 논하기에 직전 경기 투톱에서 스즈키와 오사카에서 이적시켜 데려온 페레이라는 리그 적응 문제도 없이 2경기 만에 멀티골로 가시마 데뷔골을 장식했기에 공격에서의 차이는 결국 나가타가 버티는 것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2경기는 가시와와 오사카의 만남입니다. 가시와는 홈에서 끈질긴 경기력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도 호소야가 더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공격에 조금 더 생기를 넣어준다면 수비 자체는 충분히 괜찮다 보니 버티는 축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막전 골파티를 하며 홈에서는 2라운드는 내어주었으나 기세가 매섭고 하탕의 영입이 정말 의미 있는 영입인지 앞으로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직 극지 않은 복권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여전히 페르난데스는 건재하다는 점에서 공격의 활로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시와의 홈 무승부 기록은 지난 시즌 막판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애를 먹게 했을 텐데 이번 시즌도 공격에서 뚜렷한 두각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기에는 호소야의 각성을 이번 시즌도 발휘해야 하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오사카는 하탕이 아직 일본 리그에 적응을 하지 못했는지 2경기 전방에서 많이 아쉬웠는데 여전히 측면에서 페르난데스의 메이킹 능력은 출중하다 보니 득점 기대가 더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사카는 지난 시즌도 원정에서 많이 약한 모습으로 5승밖에 못 올렸고 가시와 원정은 2017년부터 7경기 중 6경기를 언더게임을 하며 1승 3무이패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번 경기도 가시와는 또 버티는 축구를 할 텐데 공격만 따지고 본다면 오사카에 더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무승부만 구매하기보다는 무패로 복수 구매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제3경기는 FC 도쿄와 나고야의 만남입니다. 도쿄는 마르셀로가 팀이 강등하며 도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데뷔골을 못 넣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언더 경기를 예상하는 와중 도쿄의 정배당 경기로 책정되었습니다. 나고야가 지난 10년 동안 도쿄 원정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다 보니 조금은 당연한 배당 흐름인데 사우디에서 돌아온 마테우스가 사우디에 가기 전 전성기 활약으로 선발을 띄워준다는 전제와 야마기시가 돈값을 이제는 해준다면 변수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가정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 공격의 기대값이 얼마나 성과로 나오는지가 모든 결과를 가르게 될 것 같습니다. 도쿄는 팀이 2부로 내려가면서 이적하게 된 마르셀로가 아직 지난 시즌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만일 마르셀로가 데뷔골을 넣을 수 있다면 도쿄가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양팀 수비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나고야에게 홈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상성까지 작용을 하는데 나고야는 마테우스가 사우디밥을 2시즌 먹고 다시 컴백을 했는데 지난 경기도 교체로만 나온 것이 아쉬웠고 이번 경기 선발로 나와서 나고야에서 전성기급 활약을 살려준다는 전제와 야마가시가 후쿠오카 사기 매물이 되어 에이징 커브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시즌 보여준다면 공격에서 주고받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에서도 2.5점 기준 언더가 1.55배당까지 떨어져 있는 경기이다 보니 도쿄가 지키는 축구를 할 것임을 예상하게 만들고 이번 경기는 결국 승무복수 구매로 이뤄져야 할 매치입니다. 제4경기는 마치다와 도쿄베르디의 만남입니다. 마치다는 지난 시즌도 홈에서 정말 탄탄했던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세현이 전방에서 활약하기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1라운드는 히로시마였기에 질 수 있었으나 이번 홈에서 시즌 2번째 경기는 베르디를 만나 승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베르디는 2연패를 박은 시즌 초반인데 지난 경기는 야마미까지 빼면서 경기력이 이상합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원정도 마치다 원정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마치다의 홈기세가 이번 시즌도 나타날 것인지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매치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던 마치다였는데 반대로 베르디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즌 마무리에 이어 이번 시즌 출발도 좋지 못합니다. 지난 시즌 베르디의 상승세를 이끈 공격 분배가 지난 경기는 야마미의 로스터 제외까지 나오며 흔들리고 있고 마테우스의 골키퍼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상호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세현과 쇼타의 공격은 이미 지난 시즌도 처음 1부 리그에서 만난 베르디를 학살했던 마치다였고 이번 경기는 왜 배당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마치다는 충분히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경기입니다. 공수에서 차이가 너무 심해 보이는 두 팀이기에 승부식 구매까지도 노려보는 마치다의 승입니다. 제5경기는 마리너스와 요코하마 FC의 요코하마 더비입니다. 아츰에서 중국팀을 다잡으며 국위선양한 요코하마입니다. 리그는 승리하지 못하면서 정체되어 있는데 로페즈가 결국 리그에서도 해줘야 합니다. 지난 요코하마 더비에도 팀은 대역전패를 당했지만 선제골을 넣어줬던 로페즈였고 그 득점력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기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요코하마 FC는 혼혈 선수들이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을 맡아줍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이점을 잡고 한 번의 변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선수들의 나이도 이제는 조금 높은 상황에 후반까지 지난 홈에서 4대1 승리처럼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더비전인 만큼 서포터즈들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양팀의 더비는 사실 홈팀이 매우 유리합니다. 지난 2023년 당시 요코하마 FC가 홈에서 자책골 포함 4대1의 대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로페즈의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확실히 역습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경기는 마리너스의 홈 경기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양팀의 맞대결은 홈팀이 11경기에서 9승 2무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도 마리너스의 체력이 아츰으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으나 전력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로페즈의 시즌 리그 첫 골도 슬슬 나와야 하고 워낙 요코하마의 전력 자체가 나이가 있다 보니 후반 기세를 지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몰아붙이기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배당 양상의 경기를 노려봐야 한다고 보여지기에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6경기는 쇼난과 우라와의 만남입니다. 쇼난은 쾌조의 2연승을 거두면서 리그 출발이 좋습니다. 원정에서 우라와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 3연승을 노려보는 경기인데 루키앙이 과연 45분 이상을 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는지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우라와는 가시와에서 마테우스를 빼내어 왔는데 티아고와 공격에서 얼마나 합을 빨리 맞춰내냐가 중요합니다. 센터백들은 용병으로 든든하게 버텨주는 우라와이기에 공격에서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냐가 결국 승점과 직결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쇼난이 역배당을 받은 경기이지만 이미 구매율에서 보이듯이 쇼난의 승무로 구매가 몰리고 있습니다. 시즌 첫 두 경기 성적도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으나 우라와는 원정에서 지난 시즌도 분명 약한 팀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우라와가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쇼난의 후카와 스즈키 듀오를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나마 센터백들은 용병으로 든든하게 채우고 있는 우라와이기에 쉽게 뚫리지는 않을 텐데 버티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루키앙이 복귀로 제대로 된 시간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도 많이 뛰어야 20분 이내로 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우라와가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쇼난 원정 2승 6무로 무패행진이라는 점까지 공격에서 마테우스 영입이 얼마나 성과를 내줄 수 있을지 현재로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부족함이 없기에 1대1 가능성을 두고 이번 경기는 무의 단일 구매로 가져갑니다. 제7경기는 시미즈와 히로시마의 만남입니다. 시미즈는 승격 후 무패행진을 이어가면서 심지어 모두 무실점으로 1부 리그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도장 깨기를 한다는 느낌인데 하필 상대는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가 지난 시즌 막판 원정에서 부진하며 우승 기회를 날려버렸다 보니 올해는 달라야 하는데 슈퍼컵에서 비셀고베도 잡고 전승행진의 히로시마는 확실히 강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시미즈가 오사카에서 카피사바를 영입한 것이 득을 보며 꽤나 견고한 공격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번 상대인 히로시마를 넘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기타가와까지 승격 후 개막전 득점까지 올리며 정말 미드필더 라인과 합까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필 상대인 히로시마가 슈퍼컵과 아츰까지 전승을 하며 5경기 딱 1실점의 압도적 공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지난 경기에 료가 PK로 이적 후 첫 골을 넣기는 했으나 87분 부상으로 교체 아웃 당했는 것이 거슬리는데 현재까지 큰 부상이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선발 로스터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이 경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난 시즌 주역인 오하시와 소티리우스까지 팀을 떠났다 보니 폭발력은 떨어질 수 있고
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르슬란과 카토가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나카무라가 데뷔하면서 미친 활약을 해주고 있다 보니 시미즈의 무실점 경기를 또다시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시미즈의 수비는 일가견이 있기에 무패로 보험을 쳐 복수 구매하게 됩니다. 제8경기는 비셀고베와 교토상가의 만남입니다. 정말 수상한 비셀고베입니다. 진짜 개판치고 있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인데 미야시로가 이적을 예고했다 보니 로스터는 제외되어 시즌이 시작되었고 최근 빌라와 커넥션이 있음이 전해지고 있다지만 충분히 무토와 오사코만으로도 위력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진 비셀고베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며 승리를 못한 시즌 초반에 이제 만나는 교토상가입니다. 단 교토상가도 지난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강했고 시즌 첫 원정은 오카야마에 패배를 했으나 지난 시즌도 비셀고베 원정을 잡았던 교토상가가 흔들리는 비셀고베의 일격을 또 가할지 궁금해집니다. 이 경기는 역배당을 노려보는 경기입니다. 비셀고베가 지난 시즌 챔피언 타이틀을 가져가기는 했으나 이번 시즌 행보가 너무 아쉽습니다. 상하이의 무너진 수비도 정말 한숨 나왔는데 리그는 2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히로시마와 슈퍼컵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격에서 상대가 강하게 나왔을 때 흔들리는 모습은 명백했고 이번 경기의 교토가 지난 시즌 원정 기세를 살릴 수 있다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라와에게도 홈에서 질 뻔한 경기를 펼친 지금의 비셀고베를 너무 지난 시즌의 영광에 고평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라와 엘리아스의 결정력은 충분히 강할 뿐만 아니라 원정에서 무승부 없이 경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교토이기에 전환시 특유의 두 줄 수비로 버티기까지 나왔을 때 역배당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비 배당에서도 비셀고베의 우세를 보고 있기에 이번 경기는 승패로 복수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9경기는 후쿠오카와 가와사키의 만남입니다. 후쿠오카는 전력 보강을 한 게 후지모토일 만큼 아쉽습니다. 후지모토가 톱에서 여타 팁들의 톱 자원만큼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든데 자에디와 웰링턴을 선발로 쓰지 않고 후반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교체로 쓰는 신임 김명희 감독의 의중도 궁금합니다. 가와사키가 절대 만만하지 않지만 이번 경기도 또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아침 일정의 3일 간격 강행군으로 지난 2라운드 허망한 경기력과 함께 무승부를 거두었고 김명희 감독은 체력적 여유를 살리는 후반 변수를 또 노리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신임 김명희 감독이 후쿠오카를 정말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후쿠오카의 전술을 버리고 풀백들을 사용하는 포메이션을 채택한 김명희 감독입니다. 하지만 공격에서 쓸만한 활약을 하기에 후지모토는 너무 부족했고 결국 용병들이 투입된 후반전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한 골을 만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개막전은 가시와에게 정말 개차반의 경기를 펼쳐 실망을 주기도 했고 이번 상대인 가와사키가 공격에서 워낙 옵션이 많다 보니 힘든 싸움이 될 것도 분명합니다. 지난 시즌도 홈에서 극장 무승부로 버티기 급급했던 경기력입니다. 이기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만 지난 가시와 원정의 가와사키는 정말 지친 것처럼 운영이 어려웠고 아침의 일정에 따른 체력적 여파는 이번 경기도 무승부 변수를 주게 만듭니다. 무패로 보험을 치며 복수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제10경기는 브렌트퍼드와 에버턴의 만남입니다. 브렌트퍼드는 원정에서 날아다니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시즌 원정 승리 없이 개판을 치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홈에서 리그 1무사패의 부진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은베우모의 측면 한방과 침투력은 이미 자타공인 증명되었는데 상대는 부임 후 단 1패로 선방하는 모에스 감독이 이끄는 에버턴입니다. 맨유 상대로도 후반 추격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으나 저력이 분명했고 브렌트퍼드 원정에 약하지 않았던 에버턴은 이 기세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경기는 과연 에버턴의 수비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모에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등가 교환이라고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비를 내어주고 공격을 얻은 에버턴입니다. 그간 답답했던 에버턴의 축구는 사라지고 골이 나오고 있는 에버턴인데 이번 경기도 최근까지 보여주는 에버턴의 압박이라면 브렌트퍼드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맨유전 막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그랬고 브렌트퍼드의 공세를 완전히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시즌 첫 홈에서 브렌트퍼드와 맞대결은 퇴장으로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는 아쉽지만 모에스 감독의 부임 후 리그 두 번째 패배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제11경기는 맨유와 입스위치의 만남입니다. 맨유는 우가르테의 극적인 동점골과 함께 아모림 감독을 벼랑 끝에서 한번 끌어올려줬는데 기껏해야 무승부였습니다. 이번 입스위치와 홈 경기는 역사적으로 홈에서 진 적이 없다 보니 반드시 잡고자 할 테지만 디알로를 포함한 핵심 선수들의 부상 이탈은 너무 치명적이고 오히려 입스위치는 이미 홈에서 맨유를 1대1로 눌러놨던 기억을 살려 토트넘전 참패에 대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변수를 조금 노려보는 경기입니다.
메뉴는 당장 부상 이탈로 핵심 전력들이 너무 빠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브루노의 활약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 정교함이 있다는 것에 지난 에버턴전 프리킥처럼 한 번씩 결과를 내어주는데 당장 호일룬과 지르크지 투톱의 무기력함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도 아무리 입스위치라지만 이전 역사 속의 맨유처럼 입스위치에게 올드 트래포드의 악몽을 선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실제 맨유가 지난 모든 대회를 통틀어 19번의 경기에서 전반전 한 번의 리드를 하지 못한 성적은 지금의 맨유 실태를 말해주고 오히려 허치슨이 홈에서 맨유와 무승부를 거둘 당시 득점을 했는데 1993년 이후 맨유 홈 원정에서 모두 득점한 클럽 최초의 선수가 되기를 노리는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 득점으로 자신감도 있을 텐데 델롭과 함께 피지컬로 밀어붙인다면 또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디알로의 이탈이 너무 큰 맨유이기에 무로 도전해보는 경기입니다. 제12경기는 노팅엄과 아스널의 만남입니다. 23분부터 34분까지 10분 만에 4골을 먹힌 노팅엄이 후반 추격했지만 뉴캐슬 원정은 4대3 패배였습니다. 이번 상대는 아스널이고 EFL컵에서 아스널이 방심한 틈을 타 홈에서 잘 이겨왔던 기세가 있는데 이번 시즌 누노의 노팅엄이 부상병동에 퇴장악재까지 홈에서 웨스트햄에게 지며 우승 경쟁에 멀어진 아스널을 또 잡을지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역배당을 노려보는 경기입니다. 아스널은 부상병동입니다. 공격에서 주전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서 파이널 서드 진입 라인이 대거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도 성과를 못 낸 마무리 능력은 아쉬웠고 이번 경기는 노팅엄 원정이라는 어려운 경기입니다. 실제 아스널은 FA컵을 포함해 노팅엄 원정 최근 1승 3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 원정을 찾아서 3연패 사슬을 끊어냈는데 결국 당시에도 진첸코와 사카 그리고 제주스가 다 해줬다고 봐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첸코는 제기량이라 보기 어렵도 나머지는 이탈입니다. 오도이가 돌아오면서 공격의 속도감은 확실히 빨라진 노팅엄이라면 홈에서 지금의 아스널에게는 의외의 한 방을 먹일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스널이 사카 이탈 이후 2025년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은 리그 경기는 가장 최근 레스터 원정 2대0과 새해 첫 경기인 브렌트포드 3대1 승리로 두 팀 모두 수비가 약한 팀입니다. 노팅엄이 최근 실점이 공격에 치중되며 늘어나고는 있으나 본래 누노 감독의 전술이라면 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승에 도전합니다. 제13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만남입니다. 손흥민과 존슨 듀오가 합작한 골로 리드를 잡은 토트넘은 학살하며 입스위치를 4대1로 깨버렸고 홈으로 돌아옵니다. 맨시티가 리버풀에게 안방에서 져버렸는데 혼란이 이번 경기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마르무시가 이적해 넘어오고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의도치 않게 톱을 차지하게 되었으나 지난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수비가 흔들린다는 것이 같은 고충인데 토트넘의 홈에서 맞대결은 다른 양상을 보여왔기에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버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양팀의 맞대결 토트넘의 홈 경기는 6경기 연속 양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선제골의 의미는 그렇기에 더욱 크다고 봐야 합니다. 맨시티는 혼란이 이번 경기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선발로는 무리라고 보여지고 결국 또 마르무시 톱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수비에서 데브라이너의 라인까지 내려 로드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병행해 주었으나 박스 안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어쩌면 토트넘이 단소로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메디슨까지 선발로 돌아온다면 공격이 꽤나 날카로워집니다. 스펜스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발기술이 제노아에서처럼 올라왔고 기동력 자체에서 토트넘이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의외로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의 약한 모습으로 최근 4승 2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까지 토트넘의 승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제14경기는 리버풀과 뉴캐슬의 만남입니다. 안필드에서 리버풀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뉴캐슬은 리그 연패 탈출을 했으나 아무리 이삭의 공격이 있다지만 안필드의 리버풀은 절대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이 쉽게 가야 합니다. 1994년 뉴캐슬이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잡아낸 이후 95년부터 안필드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뉴캐슬입니다. 이러한 안필드의 견고함은 이번 시즌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 아무리 이삭의 한 방이 무섭다고는 하지만 리버풀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봐야 합니다. 지난 회차 아스널 패를 맞추며 독식 1등을 하신 분처럼 이 경기에 그러한 접근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리버풀은 이번 경기도 탈압박을 해주며 안필드에서 득점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승으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전경기 프리뷰를 통해 잡은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차는 최대한 J리그에서 복수 선택을 많이 가져가며 정배당 경기에도 보험을 많이 쳤고 EPL은 역배를 조금 많이 노려봤습니다. 주중 경기이기에 더욱 생각 가능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구매가 아니라도 현명한 변형으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